안녕하세요. 주식조짜러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 매매였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위해서는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72.18포인트에서 1.75포인트 상승한 0.06% 상승을 했죠. 뭐 이거는 보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등락률 종목 순위를 보면 오늘은 좀 상승한 종목이 많은,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한 종목이 많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또 상승에 견인을 했던 것은 저희 개인들이 확실하게 많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고,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이 살 때는 항상 또 팔죠. 같이 반대로 팔기 때문에 처절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보다 조금 더 뜬 0.34% 상승한 날이었는데, 등락률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외국인이 개인과 같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쪽이나 이쪽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62명이 확진자가 올라가는 상태고, 아마 시간대로 유지를 하면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3단계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현재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계속 기대 심리만 높아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채로운 종목들을 좀 했는데, 큰 종목들로 좀 했다고 생각이 되면, 우선 장 초반에는 저는 이제 명신산업을 좀 했습니다. 명신산업을 했는데 잘 모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좀 실패를 해서 좀 아쉽게 끝난 매매였습니다. 아침 장 초반 시작은 일단 시가갭이 좀 뜬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어제 종가 무렵에서 약 한 7% 정도 뜬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괜찮은 수급 거래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시가 베팅을 진행을 했고요. 시가 베팅을 진행해서 약 뭐 약간 익절 한 2%대에서 1%대에서 약간의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다음 봉에서 나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봉에서도 쭉 떨어지는 걸 받아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1차 판매했던 부분에서 다시 좀 조금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 3분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꼬리에서 저는 털림을 당했습니다. 이 꼬리에서 털림을 당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서 이 녀석이 약 20%까지 상승을 했던 녀석이라서 좀 매매에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 구간까지만 보더라도 약 10%인데 제가 10%의 범위를 좀 버티지 못하고 마감을 했고, 오늘 또 그 이후로 다시 10%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역시나 이제 테슬라 관련 주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 주들은 확실히 좀 세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으로 일단 한다라고 해서 신용 등급도 계속 상향 소식이 나고, 올해 말까지 투자도 뭐 19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있고,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완전 거의 뭐 부채 비율이 거의 제로 상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 오늘 엮여있던 애들은 또 굉장히 좀 잘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원래 이제 작년 말 뭐 올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센트럴모텍을 테슬라의 메인 종목으로 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시작하자마자 센트럴모텍이 이제 상을 박았는데, 요렇게 되는 형태이고, 뭐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저 관심 종목에서 DIC도
시작과 동시에 상을 박았고, 그래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센트럴 모텍, 명신산업, DIC 그 테슬라 삼총사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테슬라 부품 공급 업체들이 좀 주도를 한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또 테슬라가 가면 전기차가 가고 또 일부 또 2차 전지의 테마들이 움직일 것은 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 좀 제가 요즘 재료 매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재료를 일단 어쨌든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돼서 좀 투자를 해보는 생각을 좀 가지다 보니까 재료 매매가 굉장히 어, 접근성이 좋다. 초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일단 재료를 봅니다. 재료를 보고 상승하는 걸 보고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무작정 뭐 이렇게 높아졌을 때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물릴 거고요. 일단 추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고 만약 뭐 선택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물리는 점, 재료가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물 하다가 뭐 21선을 유지하고 다시 봉이 뜬다든지 했을 때 뭐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차원은 틀리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점이면 21%된 종목을 넌 들어가겠냐. 근데 저도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드리블 매매라고 해서 상승 때 매집 그리고 상한가 내지는 뭐 어느 고점일 때 판매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좀 눌림이 있으면 또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하는 이런 드리블 매매를 좀 하는 걸로 봤을 때 일단 재료에 대한 확신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료 매매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뭐 수급 현황 내지는 그 주가가 가지는 힘, 흐름을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초보인 경우 뭐 이런 재료에 대한 특성도 모르고 종목에 대한 특성도 모르고 하는 형태에서 그냥 올라가니까 산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매매를 하시되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명신산업 다음에 이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번 매매를 좀 살짝 해봤는데요. 소프트캠프는 이제 일단 계속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매매에서는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도 접근을 한 거고요. 접근을 했는데 21선을 지지하고 좀 뜬 떴다는 개념이 좀 생겼고 실제 십자 도지로 함께 이제 눌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매수했는데 좀 떨어지는 또 쎄한 느낌의 약간 반절 날리고 처음에는 일단 요 상태에서는 매매를 실패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매매를 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지나고 있다가 다시 신호가 왔는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좀 보지를 못했고요. 21선을 상회하는 버전에서 실제는 못했고 여기서 눌림과 함께 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 진입을 해봤습니다. 진입을 해서 다시 어느 상승봉 이후 그 다음 음봉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을 한번 해봤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명신산업, 뭐 AD칩스, 엔젠바이오 등 조금씩 이제 하는 종목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좀 좋은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가 오늘 저희 동행방의 분들이 너무 성적이 좋아서 저도 오늘 좀 약간 우쭐한 마음에 정치 테마주는 제가 원래 잘 안 하는 주인데 정치 테마주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완전한 내동이어서 100% 내동을 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 슈팅에 들어갔다고 하면 또 뭐 빠졌겠지만 보통 제가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판단이 되면 아마 요 구간이었겠죠. 요 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뭐 삐리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손절을 하던 했을 텐데 완전 잘못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상승과 한 N자 눌리고 2차 상승으로 본 케이스여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분 봉이었다고 했을 때 완전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뭐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VI 걸린 상태에서 무조건 일단 따라 들어가는 상태였고 VI 걸리자마자 한 번 호가할 때 한 번 물타기 또 한 번 호가 때 21선을 또 지지하겠지라는 또 추측성으로 또 제일 안 좋은 방법인데 요런 거 오늘 하나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차주에 다시 메우는 방안으로 하고요. ATT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TTN 같은 경우도 이제 남들이 다 정치 테마주를 하길래 정치 테마주를 한번 좀 보자 해서 이제 매수를 좀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한번 어응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주고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고점을 좀 높이는 저는 여기가 이제 고점을 높여서 응축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건데 오늘 전혀 뭐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횡보만 하는 형태를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추가적인 매수나 아니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 구간을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마 여기 갭을 메우려고 내려올까요? 약 3%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도 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만큼 갭이 떴다라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로 들어간 건데 오늘 이재명 테마주에서는 원래 어저께 이제 동신건설이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였지? 여기 있었군요. 과율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테마주가 이제 이걸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들어갔다가 ATTN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테마주는 항상 뭐 어떤 그 차기 리서치 조사를 하면 1등이 이제 뭐 야권과 여권에서는 여권은 1등이 이재명 도지사가 좀 1등 소식을 항상 가지고 가고 그래서 뭐 1차적으로 동신건설 뭐 오늘 상한가도 과열인데도 상한가 갔고 그리고 프리엠스 어저께 이제 또 상한가 한번 갔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ATTN이나 형제 엘리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거는 조금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형제 엘리트도 오늘 그래도 좀 한번 시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는 형상으로 계속 지나갔는데 ATTN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세 아침 한번 주고 계속 그냥 쭉 가는 바람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권의 테마가 이재명이라고 하면 야권의 테마는 윤석열이 되겠죠. 윤석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죄송합니다. 윤석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금 이제 모트렉스 모베이스 전자 형태가 될 것 같고 오늘 모베이스 전자 굉장히 좀 잘 갔죠. 잘 갔고 저는 이제 이게 오늘 계속 1등주가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정확하게 뭐 서현이와 서현 형태들이 있는데 한번 슈팅을 주고 딱 하는 형태여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을 주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건 진짜 완전 내동이었습니다. 내동이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또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침에 좀 제가 좀 봤던 종목들 중에는 진짜 전선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그냥 LS 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전선이 뭐 대한 전선 슈팅을 한번 주고 내리고 하는데 오늘 아마 그 제주도 해저 케이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전력이 발주를 내서 한 2,300억 가량의 해저 케이블 산업이 있고 해저 케이블에 관련돼 있는 케이블주가 좀 떴던 것으로 저는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어저께부터 계속 지금 제 관심 종목 팩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저께도 슈팅이 꽤 나왔었고 오늘도 차분하게 슈팅이 계속 꾸준히 수급주로 들어오는 형상이 지금 있습니다. 계속 있고 마지막에 좀 꺾였는데 뉴스를 보니 뉴스는 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익이 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아마 누진제가 좀 바뀌나 본데 그래서 뭐 강세 전기요금제로 해서 수익을 개편하겠다. 마이너스 항상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셔도 현재 지금 이전 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일단 추세는 좀 괜찮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추세는 괜찮게 들어와서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보자면 이 28,988원 그러니까 뭐 29,000원이겠죠. 29,000원대를 아마 언덕을 좀 넘어주면 좀 괜찮은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고 주봉상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앞전 매물대를 좀 통과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요 매물대 뭐 큰 깔려 있는 매물대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추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수급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마 셀트리온 제약과 대웅 제약 이 녀석들 너무 강한데 연일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아침에도 엄청난 상승을 줬기 때문에 주고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죠. 고점에서 놀고 있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대웅과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침 수급과 함께 이후 오후에도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좀 이제 뭐 단타를 치는 개념처럼 보였고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2조 6천억짜리의 유통비율이 60%인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재료는 얘네들 지금 뭐 싸움이 있었다 뭐 이런 찌라시가 저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 형태에서 지분 싸움에 대한 치료제보다는 치료제 기술적인 내용 뭐 코로나 기술 치료제 뭐 임상 3상 이런 재료보다는 저가 볼 때는 아마 지분 싸움에 의한 이런 수급이 들어왔다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치료제 쪽에선 강세가 되고 있고 오늘 조금 특이했던 거는 건설 기대주들이 좀 건설 소형주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게 좀 보였고요. 살짝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대우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와서 좋고 지금 현재 보시면 상승할 때 마지막에 또 물량을 좀 종가 때 물량이 꽤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일봉상에서도 꽤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전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전 고점을 한번 터치했고 이전 고점도 전전 고점을 계속 다 추세적으로 N자형 상승을 이어가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건설 형태들도 중소형 건설 형태도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75,000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재료에 해당되는 해석과 함께 저도 이제 요게 편성해서 계속 좀 좋게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지금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아마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병동 대기를 하고 있다가 뭐 사망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고 지금도 또 갑자기 확진자 한 명이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코로나 관련 주들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악 병상이나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모더나에서 긴급 승인을 모더나 미국 FDA에서 모더나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뉴스도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제가 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러면 조금씩 다시 이제 재료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후반부에 지금 보시면 영풍 재지 뭐 이런 형태들이 지금 이제 대형 포장? 대형 포장? 아, 대형 포장이 아니군요. 일단 뭐 제지주가 조금씩 지금 들고 간 느낌인데, 시간에서 들고 간 느낌인데, 아마 주말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박스 재지 포장 택배 그리고 간편식까지 이렇게 뭐 식품주까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야 될 거 치료제,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한가를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셀트리온과 엮였죠. 셀트리온이랑 같이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였다, 다이나 뭐였더라? 까먹었네요. 뭐 일단 진단 키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디아트라로스트? 네, 디아트라로스트라는 뭐 진단 키트를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주 보는 또 유튜버에서 논의된 게 시스웍, 시스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악 크림룸 제조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에서는 또 샘피누트 진단 키트에 해당되는 소식이 나오면 시스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또 춥다고 하니 잘 보내시기 바라고 했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좀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상세 재료를 설명을 하는 걸 위에다가 캡처는 아니고 밑에 이제 글을 써놓는데요. 제 영상 보다가 좀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한 번 더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좀 첨삭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재료에 대한 관점들이 서로 어떤 형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